봅시다. 일단은 책을 펴서 32페이지 답을 불러줄게. 자, 32페이지 1, 34, 1, 255. 그 다음 뒤에 것들은 일단 답만 얘기해 줄게. 196, 15, 841, 7. 자, 일단 1, 2, 3, 4 중에서 질문할 거. 1번? 그러시다면, 네. 내가 이렇게 해줄게. 2, 5, 3, 4. 여기 그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톡으로 보내줬거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자. 자, 우선은 몇 번? 야, 1, 2, 3, 4는 아니지. 진짜. (1번을) 보아라. 여기 보니까 1부터 n까지 k분의 ak가 n제곱 더하기 5n 빼기 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은 SN인 거야, SN.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잖아. 그래서 Sn-1은 n-1의 제곱 더하기 5배의 n-1 빼기 3이다 라고 해서 이걸 뺄 건데, 단 차이가 있다면 an을 더한 게 아니지. k분의 ak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빼면 n분의 an이라고 나올 거야. 자, n분의 an은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서 얘를 빼면은 다 정리를 하고 2n-1, 2n 플러스 4라고 나와. 계산을 하면. 그래서 an은 2n, 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 단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일 때는 a1이 얼마가 되느냐. 1 하면은 1분의 a1. a1은 1 더하기 5 빼기 3. 3이 나와.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봐야 3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섭탕 제외. 섭탕은 규칙 외.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분의 1의 값을 구해라 하고 나왔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항은 3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분의 1은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항부터는 AK를 이걸로 써주는 것이 2K,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거야. 부분분수로 고치는데 차이가 2니까 여기는 4분의 1을 앞으로 빼고 이렇게 될 건데 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보다시피 하나 건너서 지워진다. 앞에 2개가 남을 테니 뒤에도 2개를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90분의 90, 45, 135, 19를 빼니까 135에서 19를 빼면은 116. 그래서 약분하면 4, 2, 8, 4, 9, 36. 90분의 59라고 나오겠네. 90분의 59.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 산수를 잘못했을까? 1. 2n-1 더하기 5 2n 플러스 4 8까지 9 19 135 116 어휴 맞는데 여기까지 90분의 30 59 잠시만요. 산수를 잘못했나봐요. 어디서? 나 바보다. 찾았어. 내가 왜 1일 때를 썼지? 2일 때부터인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45, 30 45, 30, 75, 75, 50, 75, 56. 미안해. 14.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다시 지우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내가 지금 1은 빼야 된다고 말을 하고서는 이런 실수를 해버렸네. 그래서 다시 7, 45. 그럼 45분의 15니까 요건 45분의 22가 된다. 와,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갖다가. 그래서 1 제외. 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쓰는 건 맞는데 첫 번째 항은 규칙 외다. 괜찮니? 이면제 좀 따로 줄까?
자, 두 번째 보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어떤 자연수 P에 대하여 n은 1부터 p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n 요건 마이너스 2고 그냥 싹 더하면 30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럴 때 p하고 그 첫 번째 항에 차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뒤로 갈수록 3씩 커질 거란 말이야.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상황은 P가 짝수일 수가 없어. 왜냐면 얘를 나열해 보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처음에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3이야. 그 다음 두 개를 더하면 3이야. 왜? 공차가 3. A2 빼기 A1은 3. A4 빼기 A3은 3. 그러니까 만약에 짝수 번째에서 끝나면 짝수 번째에서 끝나는 순간 이게 3의 배수로 나와야 돼.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첫 항이 충분히 작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P가 홀수가 돼야 돼. 이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P를 2K-1이라고 쓰자. K가 자연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K가 자연수면 얘는 있지 2K-1개를 더할 건데 3을 K-1번 더하고 마지막에 이 2K-1번째 항을 더해야 되는데 뭐 정확하게는 홀수 차수일 때니까 빼야 되겠지. 빼기 첫 번째 항 더하기 3을 2K-2번 더한 거. 요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래서 3K-3 빼기 A 빼기 6K 더하기 6은 마이너스 2. 얘네들을 넘기면 A 더하기 3K는 요거 넘겨서 5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그냥 P 대신에 역시 2K-1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의 개수 2K-1개인데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하면 되거든. 2분의 항의 개수 2K-1개 첫 번째 항의 2배 더하기 공차 3을 2K-2번 이 결과가 30이 될 거야. 마침 뭐 2로 나누는 거 상관이 없겠지. 2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2K-1에 이걸 그냥 잠깐 정리를 좀 해보자. 2A 더하기 6K 빼기 6 2로 나누면 A 더하기 3K-3이 30이 될 거야. 근데 마침 A 더하기 3K가 5라는 게 있으니까 굳이 연립을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자. 이게 5. 5 빼기 3은 2. 2로 나누면 2K-1은 15. K가 8. K가 8이니까 P는 15. A는
24를 빼야 돼. 마이너스 19. P-A는 34. 괜찮아? 자, 모든 실근의 합이 3분의 11파이가 될 때 a-b의 값을 구해라. 얘가 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인수분해는 뭐 되겠지. 이거는 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코사인 x가 a가 되거나 사인 x가 b가 된다라는 뜻이 돼. 모든 실근의 합이 3분의 11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3분의 11파이? 3분의 11파이. 코사인의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고 0이고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1 마이너스 1. 근데 나는 0부터 2파이 미만 2파이는 빠져야 돼. 여기에 A라고 하는 선을 쓱 그으면은 뭐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올 거야. 근데 모든 근의 합이 3분의 11파이가 된다. 사인 그래프는 뭐 대강 이렇게 되거든. 자, 역시 여기에서 뭘 쓱 그어 가지고 3분의 이렇게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근의 합이 3분의 11파이가 돼야 된대. 근데 이 3분의 11파이라고 하는 값이 작은 수가 아니거든? 좀 크단 말이야. 대충 4파이에 가까워. 그치? 4파이에 가까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코사인 x가 a가 된다. 뭐 많아봐야 2개 되겠네. 사인 x가 b가 된다. 많아봐야 2개가 되겠네. 그거를 더했을 때 그 4개의 합이, 실근의 합이 3분의 11파이가 나와야 돼. 이게 어떻게 하면은 4개가 더해서 3분의 11파이가 되냐? 일단 이 생각을 해줘야 돼. fx는 있지?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만약에 요렇게 나오면은 2개의 근이 생기지? 2개 더하면 얼마가 돼? 2파이가 돼. 2파이가 돼.
3분의 11파이. 잠깐만. 얘는 3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거든? 이게 4개가 나오나? 자, 이래서 3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어떻게, 무조건 여기 2파이가 되는데? 여기 있어도 2파이고, 요렇게 해도 2파이고, 요렇게 해도 2파이고, 도대체 A를 뭘로 잡아야 이게 딱 떨어질까? 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태야.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사인은 만약에 B라는 값이 여기에 있으면 2개를 더한 게 파이가 돼. 이쪽에 있으면 2개를 더한 값이 3파이가 돼. 근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모든 실근의 합이 3분의 11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1파이가 되는 애가 있을까? 일단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잠깐, 이게 지금 3분의 11파이가 맞나? 자, 그치. 이상하지. 여기는 2개 더하면은 그냥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3파이가 되는 거고, 여긴 어떤 경우에도 2파이가 되니까 3분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공통근이 있는 거야. 공통근. 공통인 애가 있어서 겹치는 애가 빠지는 거지. 지금 얘는 2파이, 얘는 3파이, 뭐 이렇게 나오고 3파이나 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B가 이 위에 있으면 파이 더하기 2파이는 3파이밖에 안 되니까 나올 수가 없지. 이렇게까지는. 얘는 불가능한 거고 무조건 이 밑에 있어야 돼. 그럼 이 녀석의 합이 얼마냐? 3파이니까 3분의 2파이를 더 만들어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3분의 2파이가 되는 지점을 찍어서 여기서의 값을 생각을 해. 여기서의 값을.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냐면은 3분의 4파이거든. 3분의 4파이가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겹치게 만드는 거지. 그럼 어때? 여기가 겹치기 때문에 실근의 합을 얘기할 때 이건 한 번만 계산을 해야 돼. 얘네들 더하면 3파이가 나와. 그리고 여기 3분의 2파이가 나와. 이해됐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A 빼기 B는 A에서 B를 빼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대칭성 때문에 무조건 파이의 배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비어있다? 겹치는 게 있는 거구나. 3분의 얼마에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시험지에다가 넣는 문제들은
2점, 3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1번, 2번이라고 해도 쉬운 4점에 속하는 것들을 넣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뭐 너무 자책할 거는 없어. 배우면 돼. 아마 한 6월 정도까지는 빡셀 거야.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쯤부터 내가 좀 고민을 해볼 거야. 여름방학쯤부터는 아예 어려운 4점을 빼고 쉬운 것들 위주로 다시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은 할 거거든. 왜냐면 지금부터 쉬운 거 위주로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어려운 걸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오히려 지금은 시험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을 때잖아. 아직 이래도 11월에 보는 시험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한 1년 남아있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요걸로 가까이 이제 접근을 좀 하고, 정말 시험이 가까운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여름부터는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풀자. 요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요런 문제들도 일단 봐야 내 시야가 열리고 내 생각이 커지는 거구나. 요 정도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싶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있지? 인수분해가 잘 되는 애거든. n의 x제곱 빼기 2, n의 x제곱 빼기 8. 그래서 n의 x제곱이 2와 8 사이에 있다라고 써주면 돼. 자, 8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라는 범위가 B 자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B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x가 8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있으면 요걸 다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접근하기를 이제 x는 로그 n의 2보다는 크고 로그 n의 8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잖아. 되게 힘들어. 차라리 있지 8분의 1을 대입해버리는 거지. x가 8분의 1일 때 n의 8분의 1 제곱은 2와 8 사이에 있고 n이 자연수니까 n은 2의 8제곱보다 크고 8의 8제곱보다 작다라고 써주는 거야.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n의 3분의 1제곱이 2와 8 사이에 있고 n은 2의 세제곱과 8의 세제곱 사이에 있으면 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n은 2의 8제곱보다는 크고 8의 3제곱보다는 작다라고 나오는 거지. 괜찮니? 근데 이게 256이고 얘가 512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하나 더 빼버리면 255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다르지 지금 쓰는 게. 괜찮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쪽부터 숙제를 냈었단 말이지. 삼각함수 위주로 있는 그래프 위주로 내가 내기는 했어 그때. 여기에서 질문할 거. 21
쭉 얘기해 주세요. 22, 1, 2, 29, 30, 31. 아닌데 좀 했는데 그래도. 최고. 끝. 끝. 자, 21.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4 역함수를 fx라고 하자. fx의 그래프의 점근선과 탄젠트 a분의 파이의 점근선 중 하나가 일치한다.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얘는 점근선이 뭐가 돼? 자,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요거 빼고서 y는 4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y는 4거든? 그럼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4가 돼. 됐어? y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x의 개수인 a분의 파이로 원래 탄젠트의 주기인 파이를 나눠버리면 된다. 얘는 주기가 a가 돼. 그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는 2분의 a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 탄젠트 a분의 파이 x의 점근선은 x는 2분의 a 플러스 na 주기의 n배 얘들이 이제 점근선이 될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일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4가 될 수 있는 그런 애들 중에서 a의 최대값을 구해라. a의 최대값을 구해라. a는 요거는 2분의 1 더하기 n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쪽은 작아져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 지금 문제에서 a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이 뭐 딱히 있니? 어떤 수다라던가 뭐 없지. 근데 알고 있는 건 n은 어떤 수여야 돼? n은 정수가 돼야 돼. n이 정수야. 따라서 얘는 2분의 2n 플러스 1 a 요게 4거든. a는 2n 플러스 1분의 8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 n이 커지려면 분모가 작아지면 되겠지. 분모가 작아지는 최소일 때는 n이 얼마일 때? 0일 때. 음수가 되면 아예 음수가 돼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이 0일 때 8이라고 하는 값이 최대값으로 등장한다. 이런 얘기가 돼. 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AB의 길이가 3분의 4라고 나와 있어. AB의 길이가 3분의 4. 대충 내가 그림을 되게 대충 그리기는 했는데, 자, 여기서 A, B가 있고 A, B 사이의 길이가 3분의 4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건 대칭이니까 5A분의 5B의 제곱은 얼마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얼마냐? 대칭 3분의 4를 2에서 빼면은 3분의 2 절반 나누니까 3분의 1. 요런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 2분의 1이지. 여기가 1이 돼.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3분의 1,1이고 b라는 점의 좌표는 2에서 3분의 1 빼면은 3분의 5,1이라고 나와. 그래서 5a의 제곱분의 5b의 제곱은 9분의 1 더하기 1분의 9분의 25 더하기 1이야. 10분의 34, 즉 5분의 19, 17. 요거 여기에서 요렇게 또 수선해발 내리면 얘랑 같아야 되거든. 2에서 3분의 4를 빼면 3분의 2. 절반 나누니까 3분의 1. 괜찮니? 진짜 이놈들은 뭐 알려줘도 필기도 안 하고 쓰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또 할 말이 없지. 아유, 미안해. 맞췄으면 안 써도 되지. 그럼. 열심히 그렸어. 자, 이 녀석이 AD의 중점에서만 AD에 접하고 두 꼭지점 BC를 지난다. 요 함수가 y는 4 사인 ax 빼기 b 빼기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인이 최대가 될 때는 4 빼기 1,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 다음 여기는 3 마이너스 3. 자, 여기에 보면 0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 3이 된다라는 의미잖아. 이게 가능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b는 사인이 최대가 될 때의 상황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보면은 두 양수 A, B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B의 최소값은 n이 마이너스 1일 때, 왜? 그래야 마이너스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2분의 3파이가 B의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때 BC를 지난다, 3,-3을 지난다 라는 얘기인데, 3,-3을 지나려면 대입하면 돼. 또 마이너스 3은 4 사인 3a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사인 3a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가 언제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7파이가 되거나 6분의 11파이가 되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 2n파이는 붙어야 된다. 그래서 3a는 어차피 우리 최소 구할 거니까 이건 됐고 2분의 3을 더해서 아니다. 2분의 3을 더해봐. 그러면 이게 2분의 3 6분의 9 16 3분의 8파이가 되는데, 어차피 여기 2n파이를 더하는 개념이 들어가잖아. 하나 빼서 3분의 2파이가 돼도 돼. 그러니까 얘가 음수로 나와도 된다고. 그래서 요거 아니고 3a가 3분의 2파이가 된다. 그럼 a는 9분의 2파이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파이로 나눠주면 18분의 27 더하기 4 18분의 3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지. 지유야, 힘내줘. 괜찮니? 요거는 그래프를 약간 추론을 해야 되는 거라서 남기는 4문제가 남았는데 저쪽에는 너무 좁으니까 여기다가 좀 해보자. 얘는 점근선이 뭐가 될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자, 로그의 점근선은 뭐라 그랬어? 진수가 0이 될 때. 진수가 0이 될 때가 된다. 자, 이 녀석이 얘의 점근선이 되게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거야, 사실. 앞이랑 똑같은데, 자, 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탄젠트가 점근선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의가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탄젠트가 정의가 안 될 때는 동경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형태가 될 때야. 그래서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얘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의 형태로 나올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3분의 a는 파이 날리고 3 넘길 거야. n-2분의 5 a는 3n-2분의 15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양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느냐? 얘가 7.5 정도 되니까 걔보다 큰 게 나오려면 3의 배수 중에서 9 2분의 18 빼기 2분의 15 n이 3일 때 2분의 18 빼기 2분의 15는 2분의 3 얘가 최대가 될 거다. 최소가 될 거다. 양수 중에선. 괜찮니? (31번) 지우야 힘내줘. 자, 얘는 x가 a파이 또는 b파이일 때 최대값 m을 갖고 c파이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이걸 다 더해봐라 라고 했는데 동경이 너무 더럽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각반응도 좀 해줘야 되고 사실은. 근데 여기가 6분의 7파이, 3분의 5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 정도로 써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게. 어차피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두 개 있는 거니까 각변환을 해보면 부호만 바뀌어야 돼. 사인 그대로 오고. 근데 제곱할 거니까 이건 사인 제곱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써줄 수 있고 이쪽은 2파이 어차피 주기가 2파이니까 버려도 되겠네. 사인 x 빼기 3분의 파이로 고쳐줄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는 괜찮니?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되느냐?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되더라고. 괜찮아? 6분의 파이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다시 바꿔서 한번 써보자.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x 빼기 3분의 파이라고 써줄 수 있고 2분의 파이가 하나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겠지. 어차피 제곱이니까 대충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얘는 1 빼기 사인 제곱 x 빼기 3분의 파이. 그러면 이제 동경이 같은 모양으로 나왔어.
자, 이제 우리는 편의상 사인 x-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해보자. y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면 되니까 t-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3이라고 쓸 수 있더라. 위로 볼록이네.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1, 4분의 13인데 어쨌든 치환을 하면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더라.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볼 거야. 그러면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분의 13이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이 나와. 괜찮니? 그러면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될 때가 a, b가 되는데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원래 원점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3분의 파이만큼을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지. 대충 요렇게 된다 치면 여기가 3분의 7파이가 될 테니까 끝나는 데는 여기쯤 될 거다. 얘가 2분의 1이 돼야 돼. 언제 2분의 1이 될까 생각해보면 원래 사인은 2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 되지. 거기에 3분의 파이를 더해서 2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에서 또 2분의 1이 되니까 다시 3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7파이가 될 거야. 그래서 A는 2분의 파이, B는 6분의 7파이. 최소값은 언제 생기느냐?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언제였냐면은 원래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3분의 파이를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6분의 11파이에서 최소가 나올 거다. 그러니 A, B, C 더하고 잠깐만 나 파이를 괜히 썼네? 파이는 빼야 되네? A, B, C, M, M 다 더하면 6분의 18, 3 2분의 1, 3 4분의 13, 1 4분의 22, 13, 4 4분의 25, 31 4분의 31 1번이 답이 된다. 괜찮니? 지우야 안 되겠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2개 남았지만 어차피 또 뒤에 거 설명할 거니까 잠시 쉽시다.
두 문제를 마저 하고 다시 또 한번 요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하는 부분 좀 설명을 할게. 35번. 35번에 보니까 이제 x에 대하여 t에 대한 함수의 최대값을 gx라고 하자. 자, 2 사인 제곱 t 더하기 x 코사인 t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실수 t에 대해서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실수 x에 대하여 t의 최대값 x가 막 바뀌면은 요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값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t를 딱 줬을 때 이 녀석은 언제 최대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지금 보다시피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 역시 또 해야 되는 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x 코사인 t 더하기 3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x 코사인 t 더하기 5가 될 거야. 그래서 좀 귀찮은 짓을 좀 해야 돼. 얘를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 얘를 묶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빼기 8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위로 볼록이야. 꼭지점이 4분의 x, 8분의 x제곱 더하기 5라고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괜찮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겨. t를 어떻게 주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거. x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자 여기가 1번 마이너스 1보다 4분의 x가 작아. 즉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최대값을 gx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gx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써주면 돼. 꼭지점이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때는 최대값이 꼭지점에서의 y의 좌표가 될 거야. 여기 있을 때 이게 2번 여기가 3번이겠지? 꼭지점이 1 이상일 때, 즉 x가 4 이상이면 최대값은 1에서의 값이 될 거야. 1일 때 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올 거야. 이게
gx의 그래프야. 4 마이너스 4 여기는 7. 자, 그래서 이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10으로 둘러싸인 도형. y는 10, 요 위에 이렇게 있네. 요 도형의 내부에 있고 여기는 5.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라. 언제 10이 되느냐면은 이게 7일 때 10이 돼. 마이너스 7일 때 10이 되고. 여기에 있는 애가 10일 때 값이 얼마가 되니? 10일 때 15개. 9일 때 13개. 8일 때 11개. 9개. 자, 이제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6하고 5하고 5는 뭐 하나밖에 없고 6일 때가 문제잖아. 이제 6이면 언제 6이 되느냐? 요거 함수값이 6이 되려면 요게 1이 돼야 되지. 2루트 2야. 2루트 2.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2.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정수인 점은 5개가 있을 거야. 5개. 1, 5, 9, 11, 13, 15 다 더해주면 24, 48에 6 48에 6이니까 54가 되겠네. 너무 많다? 왜지? 아, 내부에 있고. 미안해. 내부에 있대. 내부에 있대. 여기서 요건 아예 계산하면 안 되고 내부에 있으니까 11, 9, 7 요것만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27에 5 32개.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거였어.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버렸네. 괜찮니? 자, 마이너스 x와 x의 함수값이 같다.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주기함수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y축 대칭이고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가 될 거다. 그림을 그려보면 0과 파이 사이에 한 주기가 끝나는 이런 그래프인데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이고 주기함수니까 얘를 반복하면 되고 반복한다고 해서 뭐 한 거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0과 3파이 사이에서 얘 함수값이 3분의 2가 되는 지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합을 구해라. 근데 있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사실
요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있지 4분의 파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4개는 2파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네들 더하면 4파이, 얘들 더하면 4파이. 그래서 얘는 2분의 17파이다 라고 쓸 수 있고 PQ의 합은 19가 되겠네? 이거 대칭 주기 요거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나는 문제야. 됐니? 이렇게 보면은 되겠더라. 자,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삼각함수의 그 활용 문제인데, 우리는 있지,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거 얘기를 할 거야.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두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두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할 때 이제 그럴 때의 상황이다 라고 보면 돼. 일단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모두 외접원의 지름 2R과 같다라고 배웠었고 증명은 따로 안 할게. 얘를 활용하는 걸로 뭐가 나왔었느냐? 변의 길이의 비율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비율이 같더라. 요것도 종종 써먹는 문제였다. 코사인 법칙은 뭐였냐면은 피타고라스를 확장한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까지만 하면 피타고라스인데 뒤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붙을 수 있고 ABC를 그냥 돌려주면은 세 가지의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얘도 코사인 A는 하는 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 얘를 따로 외워두는 게 문제를 풀 때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얘를 활용하는 걸로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이 있었거든. 좀 줄이면 되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 가장 기본은 2분의 1 AB sin C 끼인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sin C 대신에 2R분의 C를 집어넣어서 4R분의 ABC라고 쓸 수 있고 거꾸로 A를 2R sin A, B를 2R sin B라고 쓰면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요렇게 구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본 적이 없어. 이건 거의 본 적이 없고 얘는 가끔 가다가 쓸 때가 있어. 세변의 길이를 주고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를 구해라.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은 해두는 게 나을 거야.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사인 C 대신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 이 코사인 C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집어넣고 막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되게 이상한 애가 나와.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이때 이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걸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렀었다. 헤론의 공식은 교육과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지만 A, B, C가 자연수로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때는 좀 써먹을 만해.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요거 말고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서 요거는 삼각함수랑은 상관이 없는데 비교하면서 많이 쓰니까 같이 그냥 기억해두면 좋을 거예요. 내저번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저번의 중심에서 그냥 잘라주는 거지. 그럼 요렇게 자르면 2분의 1 RA, 2분의 1 RB, 2분의 1 RC 그거를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된다. 그 개념에서 나오는 식이야. 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평행사변형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2분의 1 없이 AB 사인 세타 정도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 평행사변형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삼각형 두 개로 자르면 되는 거고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 대충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대각선의 길이를 줄 때가 있더라. 여기가 P, 얘가 Q, 끼인각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분의 1 PQ 사인 세타 얘는 얘랑 평행하게 그어주고 평행하게 그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코사인 법칙에서 얘는 그냥 외워두면 좋은 숫자야 라고 했던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니?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 얘기할 때 전에도 야, 이 비율은 하나 외워두면 좋았던 게 있어. 혹시. 자, 3대 5대 7 얘가 중요한 이유. 기억이 안 남았다. 각도 몇 도? 기억해 두세요. 120도입니다. 둔각에서 정말 너무나 뺀질나게 너무 많이 나오는 숫자라 이건 기억해 두면 좋겠다 싶은 애. 3대 5대 7의 비율이 나왔어. 제일 긴 7. 거기에 마주보는 각은 둔각이고 그 각의 크기가 120도가 돼. 정말 많이 쓰이는 비율이니까 요거는 같이 외워버리면 좀 편하다. 됐니?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일단 35쪽에 네 문제 한번 해보자.
다 해봤니? 자, 몇 뒤야? 보면은 있지? 9번부터 한번 볼게. 지금 보면은 두 양수 M1, M2에 대하여 뭐 이렇게 사분면 위에 있는 점 PQ가 있는데 끼인 각의 예각의 크기가 45도고 PQ는 4가 된대. 그래서 OP의 길이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M제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좌표로 표현되어 있다가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가 45도고 여기 PQ가 길이가 4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 길이가 4라는 게 중요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얘기 이런 거 할 거라 그랬잖아.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OPQ가 이루는 그 뭐라 그러지? 이 OPQ라고 하는 애는 어떤 원에 내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원? 사인 45도분의 4가 지름이 되는 원에 내접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무조건. 근데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잖아. 요걸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러면 2분의 루트 2, 4루트 2. 그치? 지름이 4루트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그러면은 OPQ 중에서 OP라고 하는 애는 지름이 4루트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 제일 길 때 길이가 얼마겠어? 지름이겠지. 지름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가장 긴 현이잖아. OP는 현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4루트 2 이하고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제곱하면 32가 답이야. 점 P가 A, B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여기가 수직이라는 말은 없어. 이거 수직인 건 몰라. 아무튼 그럴 때 BC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가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러면은 적어도 얘가 10이고 여기가 6이다라는 거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BC의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 내접원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여기가 각각 수직이 되게끔 만날 거야. 각각 수직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니까 반지름을 그냥 구할 수는 있어, 사실. 왜냐면 요렇게 자르면 얘가 30도가 되거든. 30도, 90도, 60도에서 1대 2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을 찾을 수는 있어.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 여기 길이가 6이고 얘 길이가 10이야. 맞니? 근데 지금은 사실 반지름 구하는 게 의미가 없고 얘를 A라고 쓰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60도라고 했잖아. 6 더하기 A의 제곱은 16의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2배의 16 곱하기 10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돼. 36 더하기 12A 더하기 A 제곱은 256 더하기 100 더하기 20A 더하기 A 제곱 빼기 160 빼기 16A가 될 것이고 A제곱을 없애고 4A를 넘기면 8A는 36 넘어와서 220, 320 빼기 160은 160, A가 20이더라. 그래서 26이 내가 원하는 BC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각도를 모르니까 여기서 뭐 굳이 반지름 만들어서 와도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 없어. 어차피.
11번은 요거를 이용하라고 그냥 문제를 준 거야. sin A, sin B, sin C의 곱이 여기 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4.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거꾸로 보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4인 거거든. 근데 넓이가 8루트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곱하면은 4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올 거야. 이거는 뭐 그냥 공식 써먹는 거니까 조금만 보면 될 거고. 12번은 방법만 하나 좀 얘기를 해줄게. 지금 길이가 6, 7, 3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라는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응용해서 그냥 코사인 값을 하나 구해. 그 얘를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해서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요렇게 풀면 되거든. 요건 한번 지금 해볼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그냥 코사인 값 하나 구하고 거기에서 사인 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렇게 나오면 돼. 자, 답이 103이거든? 돼? 잘했어. 그냥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 결국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 요건 한번 해보고 저 12번만 내가 개별적으로 봐주고서 가는 걸로 할게. 가시오. 오늘은.